재밌는 자연학교 초대 손님. 우리에게 생태 감수성을 찾아주시는 분이죠. 주변을 계속 두리번거리게 만들고요. 동네에서 자연을 관찰하는 9가지 방법의 저자. 동네 전문 관찰자 최성용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제가 작가님 SNS 늘 들어가서 보잖아요. 그래서 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지 항상 관찰을 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부쩍 더 원래도 그러셨지만 예쁜 사진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카메라로 찍으시는 거죠? 아니면 핸드폰으로 찍으시는 건가요? 네, 장비가 좋아야 네, 예쁜 사진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네. 범상치 않은 장비 같았어요, 진짜. 한 장 한 장이 다. 그래서 저희가 예쁘다, 멋있다, 뭐 허윤선 작가님하고 저하고 댓글을 좀 달았더니 그다음부터 더 신경 써서 찍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닌데. 점점 더 멋진 사진이 올라오는데 최근에는 그 딱새 사진 너무 예쁘고 꼭 설정샷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작가님이 뛰어난 관찰자라고 해도 동식물들을 가만히 있어봐 이러면서 설정샷을 찍을 수는 없잖아요. 네. 여기 좀 봐 하면서. 네. 근데 마치 딱새한테 그렇게 앉아있으라고 시킨 것처럼 예쁜 사진이 나왔었어요. 이거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빨간 배죠? 저게 잎이죠? 잎. 플라스틱이 아니죠? 아, 저게 도로가에 있는 반사경이에요. 그렇구나. 네, 그 각져 있는 곳에 이제 상대방 차가 잘 안 보이니까 네네. 잘 보이게 하는 반사경인데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저게 반사경이구나 지금. 네. 야, 저는 저거 보면서 조한가 저렇게 빨간 잎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아래쪽에 저게 거울이에요. 그렇네요. 네. 너무 예쁜 사진인데 좀 광고 사진으로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보면. 근데 이런 설정샷이 아니잖아요. 네. 이런 순간들을 어떻게 포착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산책을 하면서 관찰을 하고요. 근데 그 산책하고 관찰할 때 카메라를 이제 자주 들고 나가죠. 무겁지만. 네. 그래서 저렇게 우리가 동물 사진을 찍는다고 했을 때는 걔네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 한번 찍어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예. 방법은 뭐 없어요. 걔네들하고 마주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높이는 건데 보통은 이제 전문적으로 새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장비를 막 갖추고서 네. 새가 많이 오는 곳에 가서 다 세워놓고 삼각대 세워놓고 한참을 기다려서 한 장 이제 찍으시는 거죠. 네. 네.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대신에 그냥 길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할 때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걸로 그 새들을 마주하는 그 경우의 수를 좀 높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저는 조금 많이 그 새들을 마주치는 편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쟤네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네. 저런 완성된 사진 뒤에는 수많은 B컷과 C컷, D컷, E컷, F컷 사진들이 이렇게 폴더에 엄청나게 쌓여 있고요. 그렇구나. 예, 그 중에 이제 하나 고른 게 저 사진이고 또 하나 좀 이 사진에서는 얘기할 만한 게 주인공이 딱새라는 거예요. 네. 저렇게 작고 이제 참새만한 크기를 작고 좀 예쁜 소리로 우는 새들을 명금류라고 하는데 그 명금류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걔네들은 좀 큰 새들한테 굉장히 잘 잡아먹힐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한 군데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막 움직이는 것이 보통의 움직임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새들 사진 찍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 많은 새들 중에 특히 딱새는 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시골 같은 데 이제 가다 보면 딱새가 길 앞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네. 조금 사람이 가까이 가면 푸툭 날아가는데 날아서 어디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바로 또 그 앞에 앉고 또 가까워지면 또 날랐다가 또 앞에 앉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그렇게 많이 크게 멀리하지 않아요. 종에 따라서도 다르고 뭐 개체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이제 딱새들은 그렇게 사람들 가까이에 있는 것들을 크게 이제 무서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네. 그래서 저 사진 같은 경우에도 보통의 새라면 저렇게 앉아있을 때 제가 카메라를 꺼내서 초점을 맞추고 뭐 배경 구도 한번 보고 막 이러면 벌써 날아갔는데 쟤는 그래 찍어라 그러고서 한참 동안 이제 포즈를 취해주고 제가 한참을 찍고 난 다음에 날아갔어요.
그 딱새가 그러면 사람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는 종류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그 둥지도 사람들 사는 집에 짓는 가까이에 경우들이 짓고. 굉장히 많고, 그래서 특히나 이제 딱새가 이제 사람들 눈길을 끄는 것이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사진을 지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예쁘거든요. 네, 너무 예뻐요. 저렇게 예쁜 새가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새들에 비해서 사람들에게 좀 곁을 주기도 하고 가만히 오래 있기도 해서 눈에 잘 보이는 새죠. 곁을 주기도 하고 설정샷 찍도록 또 내버려 두기도 하고 그런 근데 말씀 중에 명금류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맹금류에 반대되는 걸까요? 맹금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매 종류를 말하죠. 예, 그래서 무서운 새들. 그 사냥의 새나 뭐 작은 포유류를 사냥하는 새들을 맹금으로 하고요. 명금류는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그대로예요. 크기는 참새만 해요. 그 정도로 아주 작은 새들. 그런데 소리가 굉장히 예뻐요. 그런 새들을 통칭해서 명금류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새들은 이렇게 같이 몰려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동네도 요즘에 한참 박새하고 노랑턱 맷새라는 산새가 있거든요. 걔네들이 이제 같이 동네를 되게 자주 오는데 그런 식으로 걔네들은 서로 이제 번식철 같은 경우에는 같은 종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소리로 울지만 그런 소리 말고 이제 조금 더 이제 큰 아까 말씀하셨던 맹금류라던가 네. 그런 위험에 처해 있을 때는 경고음 같은 걸 내잖아요. 그런 경고음 같은 경우는 그 명금류들 헷갈리겠네요. 명금류. 네, 명금류들끼리 이제 그런 소리들을 공유해서 같이 다니면 좋죠. 그런데 왜 이렇게 예쁜 딱새를 두고 옛날에 어른들이 이렇게 말 많이 하고 시끄럽고 까불고 그러면 이렇게 딱새처럼 그래요? 네, 그런 촉새 표현 아니고요? 딱새란 표현 안 썼나요? 딱새는 지금 말씀하셨던 거랑 약간 그것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꼬리를 가만히 안 있고 이렇게 위아래로 이제 탁탁탁탁 흔든다고 해서 딱새라고 하거든요. 그게 조금 촌랑스러울 수 있을까요? 그렇구나. 제 초등학교 때 이렇게 까부는 애들을 보고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종종. 딱새처럼 가만히 못 있냐고. 딱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사진을 보니까 너무 예뻐서 왜 저렇게 예쁜 새를 얘기하셨지? 꼬리를 탁탁탁탁 흔든다고요. 네네. 그래요. 이렇게 선생님 SNS 보면 아름다운 사진이 많은데 요즘은 한창 은행나무, 단풍, 숲 이런 사진들도 한동안 올라왔잖아요. 가을 풍경. 지난번에 우리가 단풍 얘기하다가 시간이 끝났었는데 지금 오늘 은행나무가 너무 좋더라고요. 다니면서 보니까 낮에 정말 은행나무가 낮에 봐도 등불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또 단풍이 끝날 텐데 단풍이 다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요거는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네. 저도 지난주에 그 원주에 가면은 반개리 은행나무라고 반개리 은행나무. 은행나무 중에 제일 유명한 은행나무인데요. 제가 이제 큰 나무 보러 다니는 거 되게 좀 좋아해서 거의 한 10년 전부터 그렇게 나무를 보러 다녔었는데 이렇게 나무 보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 처음 봤어요. 반개리 은행나무요? 네. 제철에 제가 가본 게 처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차가 막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막힐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 나무 보려고 모인 거예요? 그렇죠. 단풍된 나무를 보려고 하는 건데 역시 그렇게 큰 나무도 좋지만 또 작은 나무들도 이제 단풍에 많이 들죠. 지난번에 제가 단풍나무, 느티나무, 튤립나무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은 좀 작은 나무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 키 작은 나무 중에는 화살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화살나무요. 네, 이름만 딱 들어도 벌써 그 화살. 뾰족할 것 같아요, 뭔가. 뾰족한 게 아니라요. 그 나무 줄기를 보면 화살깃 같이 생겼어요. 그 줄기가 보통은 매끈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목질이 약간 이렇게 삐죽하게 튀어나와가지고 그게 화살 끝에 있는 화살깃 모양으로 생겨서 촉은 뾰족한 거고 깃은 반대편. 그래서 누구든지 한번 보고서 이게 화살나무야라고 말을 하면 누구든지 구분할 수 있을 만큼 독특하게 생긴 나무가 이거는 화살과 비슷하다 이렇게 우리가 다 화살나무예요. 느끼나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나무의 어떤 그 종을 구별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동정 포인트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꽃 모양이나 뭐 잎 모양, 열매,
숲이, 나무 수형 껍질 뭐 네. 이런 종류를 하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독특해서 요것만 보면은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 좀 있거든요. 네. 화살나무가 이제 그런 종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동정 포인트가 독특한 나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작용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그것만 보고 다른 걸 잘 안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이 나무를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알려고 보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화살나무라는 걸 이제 알게 된 다음부터 다른 것들을 보지 않는데 단풍잎이 굉장히 예쁘게 든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됐어요. 어떤 행사 때문에 단풍잎을 막 주워야 됐는데 그때가 너무 좀 이른 가을이어가지고 단풍이 든 잎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네네. 근데 어느 날 길가에 갔는데 도로변에 조그만 나무들에 새빨간 단풍잎이 있어가지고 가서 막 열심히 막 주웠는데 줍다 보니까 그게 화살나무였어요. 그러면 선생님도 화살나무 잎이 그렇게 빨간지 나중에 아셨던 거죠? 그때 알은 거죠. 그때 이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무슨 나무를 구별하려고 보는 것도 아닌데 이건 내가 화살나무인 줄 알아. 됐어. 패스. 이런 식으로 이제 봤던 거예요. 그러게요. 여러분 저희 화살나무 이야기 2부에서 계속 이어갈게요. 왜냐하면 제가 마지막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퀴즈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부릅니다. 라 돈나에 모빌레. 자, 오늘 그러면 퀴즈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 정답 보내실 기회가 있어요. 이것은 벼과의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습지나 갯가, 호수 주변의 모래땅이나 바닷가 뻘 이런 데서 군락을 이루며 자라는데요. 8월 1일과 9월에 피는 꽃은 처음에 자줏빛을 띱니다. 그러다 가을이 되면 완연한 갈색으로 바뀌죠. 국내에서는 순천만이 이것으로 유명하고요. 순천만 뭐뭐 하잖아요. 여자의 마음은 이거와 같다고 하기도 하죠. 이 식물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1부 끝곡으로 여자의 마음도 들려드렸고요. 1번 억새, 2번 갈대인데요. 선생님 정답은 몇 번인가요? 네, 2번 갈대. 네, 2번 갈대 했는데 여기 보니까 8462님이 우리 남편이 여자보다 더 갈대 같습니다. 자주 삐지고요. 대부분 집집마다 남편들이 삐지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20대나 80대나 75살 남편과 의리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셨고요. 그 다음에 2128님도 새싹 문자 주셨네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의 순정이죠. 여자의 마음, 이 갈대의 순정이란 노래가 또 있죠. 네, 방송 청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갈대가 벼과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역시 오늘의 기후 좋은 방송. 윤나무님, 저도 퀴즈 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갈대가 벼과구나 그러고. 호메실의 손영만님은 남자 마음도 갈대입니다. 그러셨고요. 8893님 오늘 새싹 문자 주셨네요. 우리 부인이 갱년기인지 갈대같이 자주 변해요. 그러셨어요. 혹시 집집마다 서로서로 상대가 갈대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 아닐까요? 밖에 나와서 우리 집사람이 갈대야, 우리 바깥 양반이 갈대야 그러면서. 네. 제가 갈대라고 문제를 드렸지만 사실 갈대와 억새 저는 이거 잘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물 근처에 있으면 갈대, 산에 있으면 억새 그러는데요. 이게 바람에 길게 흔들리고 있으면 비슷비슷해 보이잖아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구분하나요? 솔직히 말하면 네. 의학새 노래 있잖아요. 네. 그 의학새가 새인 줄 알았어요. 저는. 새 아니에요? 그게 억새라면서요. 그 30살 넘도록 저는 의학새라는 새가 있는 줄 알았어요. 네, 그 새라는 말이 붙는 그 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사람들이 이걸 헷갈려하는 이유가 둘 다 벽과고 키도 비슷하고 뭐 비슷한 시기에 털 달린 이삭이 맺히고 그리고 우리는 또 그런 거 느낌으로 알잖아요. 뭔가의 느낌이 비슷하다. 네. 그래서 이 둘을 인터넷 같은 데 쳐보면 어떻게 구분하나요?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는데 거기에 나온 대답 중에 좀 많은 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에 있으면 억새고 물에 있으면 갈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사실 좀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물가에 사는 물억새도 있고요. 아, 물억새도 있고요. 그리고 산인데 산에 물은 없나요? 아, 그렇죠. 산에도 계곡이나 물이 있죠. 네. 네, 그리고 뭐 하천까지만 뭐 산하고 비슷할 수도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뭐 물가에 갈대가 더 많은 건 사실이지만 네. 그렇다고 억새가 없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위치로 이제 판단하기는 조금 힘들고 네. 저도 여러분들이 좀 알기 편하게 느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느낌으로. 네, 느낌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연인과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갈대밭이든 억새밭이든을 찾아가요. 네. 가서 막 손을 붙잡고 길을 걷고 있는데 바람이 막 불어. 네. 그 바람에 막 그 갈대인지 억새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막 흔들려. 네. 거기에 막 햇빛이 막 반사되고 거기에 막 막. 하얀 뭐 예쁜 그 털 뭉치들이 막 보여요. 네, 털뭉치들이 보여요. 네, 맞아요. 네. 여러분이 상상하신 건 억새입니다. 아, 정말요? 아, 제가 여러분이 뭘 상상했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렇게 억새라고 단언을 하느냐. 네. 억새가 훨씬 예뻐요. 아, 정말요? 네, 이것도 뭔가 그 뭐 개인 취향일 수도 있지만 네. 아니에요. 제가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억새가 많은 곳에 가는 걸 좋아하고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막 빛을 받아서 하얗게 반짝반짝 빛나는 여기는 그렇죠. 억새다. 예. 이게 사람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억새 이름만 들으면 억새가 더 억새고 억새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예. 근데 억새가 훨씬 부드럽고요. 그 털 뭉치 그 부분이 조금 지저분하게 막 있다. 그러면 갈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안 예쁘면 네. 뭔가 좀 지저분하게 있다. 네. 억새는 잎이 억새거든요. 그래서 잎에 좀 유리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잘못 만지면 손을 피어요. 수도 있고. 그래서 만지는 것 좀 조심해야 되고. 네. 그래서 보통 예쁘면 억새. 좀 지저분한데? 그럼 갈대. 느낌으로. 정말요? 근데 뭔가 좀 더 과학적으로 좀 자세히 보고 싶다라고 그쵸. 하면 누가 물어보면 대답하고 싶다. 잎을 한번 보시면은 요 정도 알면은 거의 맞습니다. 잎이 갈대는 상대적으로 잎이 좀 짧아요. 줄기가 가운데 있으면 양쪽으로 잎이 나는데 네. 짧은 잎이 살짝 위쪽으로 위쪽으로요. 네, 이렇게 90도보다 살짝 위쪽으로 축축축축 이렇게 나 있고요. 억새는 상대적으로 긴 잎이 난치듯이 이렇게 휘어가지고 이렇게 쫙 잎도 좀 더 우아하고 멋지네요. 이렇게 휘어서. 거기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억새는 그 잎 가운데 흰 줄이 하나 있어요. 더 예쁘네. 네, 여기까지 보면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여러분 잎도 그 반짝거리는 끝에 이 억새 끝에 억새 꽃도 꽃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이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삭. 벽과니까. 네. 이삭도 다 총체적으로 우아하고 예쁜 건 억새, 삐죽삐죽한 건 갈대, 들 이쁜 건 갈대. 여기 보니까 저는 확실하게 이제 구별이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6619님이 옛날 시골에서 숨바꼭질을 했는데요. 갈대밭에서 급히 뛰다가 베이기도 했죠. 이렇게 베이는 건 억새 아닌가요? 갈대도 베이나요? 갈대도 베일 수는 있죠. 그러니까 어디가나 풀들은 다 이제 좀 베일 수 있는 특히나 이렇게 벽과 같은 잎들은 베기 쉬운데 억새가 근데 훨씬 더 세요. 근데 갈대 잎에도 베일 수는 있어요. 네, 여기 차지연님은 아유 오랜만에 오늘 문자 주셨네요. 차지연님 반갑습니다. 갈대 비슷하게 생긴 억새는 산지에, 갈대는 강가에 나는 거라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부두를 좋아합니다. 근데 부두는 또 뭔가요, 선생님? 부두를 좋아하신다고요? 네, 억새 갈대가 아니고 부두는 또 뭔가요? 부들은 부들도 이제 갈대랑 비슷하게 물가에 사는데 얘는 물가라기보다는 거의 이제 물 안에서 많이 살고요. 물 안에서요. 부들은 처음 들어보셨어도 아마 보신 분들은 어지간하면 다 보셨을 거예요. 길쭉한 풀의 가운데 소세지 달려 있는 거. 소세지처럼 보이는 게 또 이삭인가요, 여기서는? 그렇죠. 벽과니까. 네. 못 보셨어요? 저 잘 못 본 것 같아요. 이거는 소세지 얘기하면 다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제가 참 죄송하네요. 그렇게 이제 가운데 이제 소세지 같이 생긴 거 그게 이제 부들이고요. 그 소세지 모양이 이제
갈대나 억새처럼 나중에 다 익으면 그게 이제 또 하나씩 떨어져 가지고 날려요, 바람에.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씨앗을 퍼뜨리는 거고, 그 부들 같은 경우에 그 부분 소세지 있는 부분 맛있게 익으면 배짱이 같은 애들이 가가지고 그거 막 뜯어먹어요. 그리고 잎이 어떻게 다르냐를 보면 부들은 보통 이제 물 속에서부터 커다란 잎이든 줄기든 한 방에 쭉 올라옵니다. 아까 제가 갈대는 긴 줄기가 있고 옆으로 잎이 쭉쭉쭉 나온다고 했잖아요. 부들은 물 속에서부터 한 방에 올라온다. 그런 부들을 더 좋아하시는군요, 차지연님은. 저는 설명을 쭉 들으니까 역시 나는 그냥 억새가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잠깐 쉬었다가 억새, 갈대, 부들에 이어서 이야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갈대, 억새, 이게 복잡한 얘기네요. 한동천 님이 갈대는 군락을 이루고 있으면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철원 명성산에 억새풀 축제가 있다고 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갈대와 억새풀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셨는데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 선생님이 쭉 설명해 주셨죠. 그리고 3097님 새싹 문자 주셨는데요. 와우, 그게 부들이었군요. 이름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벌써 설명만 들어도 부들이 뭔지 딱 아신 거죠, 이분은. 네, 소세지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사진까지 보고도 몰라서 음악 나가는 쉬는 시간에 선생님께 좀 야단을 맞았습니다. 왜 이걸 모르냐고. 네. 그리고 한종혜님은 산에는 갈대, 물가는 억새. 반대로 제가 알았네요. 이거 헷갈리네요. 저는 그냥 예쁜 건 억새, 덜 예쁜 건 갈대 이렇게 기억해야겠습니다. 6771님, 갈대는 가더라도 지금은 가지 마세요. 그렇게 보내셨네요. 갈대. 퀴즈 정답 갈대를 보내시면서. 그래요. 그리고 음악 들으면서 즐겁게 퇴근합니다. 3805님 새싹 문자로 보내주셨고요. 3097님도 새싹 문자. 처음 문자 보내보는데 방송이 뭐 여러 가지가 많네요. 그러셨습니다. 네, 오늘의 기후가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2344님 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저희가 2344님 쌀 준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언젠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근데 정말 좋은 자세십니다. 그렇죠. 언젠간 되리라 기대하면서 선물이 있으니 기분 좋다 그러셔야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억새, 갈대, 부들까지 알아봤는데 다 벼과였죠. 벼. 이 갈대와 억새를 보면서 우리가 멋지다고 느낄 때 보통은 바람에 이렇게 살짝 흔들릴 때 특히 정말 저녁 햇살에 흔들릴 때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갈대와 억새가 군락을 이룬다고 밭을 이루고 사는 게 이 바람 때문이라고요? 군락을 이루는 게 바람 때문이라기보다는 네. 그 녀석들의 어떤 이삭, 그 열매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 이렇게 솜 같은 걸 달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걸 달고 있는 것이 다 이유가 있겠죠. 그건 씨앗을 멀리 퍼뜨리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네. 그 바람이 불면 그게 이제 날려서 자신의 세력권을 이제 점점 이렇게 넓혀가는 거죠. 네. 우리가 열매라고 하면은 우리는 보통 이제 먹는 거를 열매를 떠올리지만 네. 사람들이 잘 먹지 않는 것도 포함해서 열매는 굉장히 많고요. 그 열매의 목적이라고 하면 열매 안에 들어있는 그 씨앗, 그 씨앗을 어떻게 하면은 멀리 퍼뜨릴 것인가. 그 목적에 따라서 열매의 모양, 뭐 생김새라던가 아니면은 구성되는 어떤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지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갈대와 억새는 얘는 바람에 날려서 이제 퍼뜨리는구나. 그래서 그런 모양이 됐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죠. 네. 그 바람에 날려서 이제 씨앗을 퍼뜨리는 거는 민들레. 굉장히 흔한 거죠. 민들레. 네. 불어보셨어요? 그렇죠. 맨날 불고 다녔죠. 어릴 때 보이면 꺾어서. 근데 그 민들레 같이 이렇게 생긴 그게 이제 열매인 거예요. 털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보통 민들레 홀씨라고 부르는 그게 이제 열매인 거고, 네. 그 밑에 달린 조그만 게 이제 씨앗이 되는 거고요. 그게 퍼지는 거죠. 근데 길 가다 보면 요즘 같이 이제 가을철 늦가을에 보면 민들레 홀씨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모양의 그 열매들을 길에서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중에 대부분은
국화과 식물이에요. 아, 민들레가 국화과거든요. 같은 과는 비슷한 형질을 공유한다라고 네. 해서 그 비슷한 형질 중에 국화과는 그렇게 바람에 날리는 형태의 씨앗을 이제 많이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했던 단풍, 네. 단풍나무도 열매가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보셨나요? 그러니까 헤이즐넛이 열매가 아니 헤이즐넛이 아니다. 네, 아니, 제가 틀렸습니다. 지금 단풍나무 제가 열매가 메이플을 얘기하려다 예. 단풍나무 열매가 약간 이렇게 시옷자처럼 생겨가지고 그것도 이제 날개를 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 날개 안쪽에 그 씨앗이 달려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바람에 날려가지고 프로펠러처럼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기도 하고. 근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그냥 보면은 별로 이걸 누가 먹지 싶은데, 네. 뭐 박새라던가 아니면은 뭐 다람쥐 이런 애들이 그 날개 부분만 떼어놓고 안에 씨앗을 많이 먹어요. 그런 식으로 많이 먹기도 하고, 소나무도 네. 솔방울만 우리가 보잖아요. 네. 그 솔방울 사이사이에 보면 그 단풍나무 씨앗 반 쪼개놓은 것 같이 생긴 씨앗에 그 날개 달린 열매들이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씨앗을 퍼뜨리는 게 바람이 없으면은 다들 못 퍼뜨리는 걸까요? 아니면 뭐 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거 재밌죠. 스스로의 힘으로 퍼뜨리는 애들도 있어요. 우리가 노래 중에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 봉선화. 봉선화잖아요. 그럼 봉선화의 어떤 부분이 손대면 터질까요? 열매요? 열매인 거예요. 그게 열매구나. 네. 그래서 봉선화 열매가 익으면 그거를 톡 건드리면 터져요. 터진다는 거는 그 열매 그 씨앗을 그 둘러싸고 있는 게 팍 그 쪼그라들면서 그 힘으로 안에 있는 씨앗을 멀리 터뜨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혼자만의 힘으로 이제 그 씨앗을 퍼뜨리는 녀석인 거고, 네. 걔 같은 경우는 사람의 손이 닿아도 터지겠지만, 뭐 지나가다가 팔이나 메뚜기가 건드려도 터질 거고, 빗방울이 나도 터질 거고, 그런 게 닿지 않더라도 열매가 충분히 익으면 스스로. 터지는 거죠. 그렇게 터지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콩이 있어요. 콩이요? 콩도 우리가 먹는 콩 말고 야생콩 중에 돌콩이라는 콩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우리가 먹는 강낭콩이나 완두콩의 그 원조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되는 게 돌콩인데, 우리가 돌콩이라는 건 잘 모르지만 실제로 그 동네에 가보시면 굉장히 작은 콩이고요. 그게 네. 이제 그 덩굴 식물이어서 조그만 나무들을 감고 이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지금쯤 되면 그 콩이 다 익어서 그 콩깍지가 완전히 다 쪼글쪼글하게 말려 있는 상태로 안에 있는 콩은 하나도 없는 상태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 익었을 때 콩들이 뛰쳐나간 그렇죠. 거예요? 콩깍지를 확 돌리면서 그 안에 있는 콩이 날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먹는 완두콩이나 뭐 강낭콩 이런 거의 원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작물화를 시킨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콩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럼 다 익었는데 다 튀쳐나가면 떨어져 나가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작물화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다 익었는데도 퍼지지 않고 그 안에 그대로 있는 그런 종류의 돌연변이들이 선택이 돼서 지금 우리가 콩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그 콩이 만약에 야생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맛있는 그 콩이 밖으로 터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썩겠죠. 네, 생존의 그 번식에 유리하지 않겠죠. 야생 콩은 그렇게 터져서 나가야 어딘가에 심겨지거나 다른 동물이 먹거나. 그래요. 저는 그건 알겠어요. 씨앗을 우리가 먹으면 동물들의 배설물을 통해서 퍼지는 방법도 있는 것. 그렇죠. 그러면 이 정도가 씨가 퍼트려지는 여러 가지 방법일까요? 뭐 털이나 옷에 이렇게 붙어서 가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한번 산에 그냥 긴 옷 입고 한번 가보시면 정말 막 뭐가 잔뜩 붙어요. 별의별 거 다 붙죠. 맞아요. 예, 그게 번식을 위해서 그런 그렇죠. 거예요. 예. 씨앗을 퍼뜨리는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이제 선생님 다음에 오시면 겨울인데 겨울에는 어떤 얘기를 하면서
어떤 힌트를 좀 주신다면 다음번에 오면은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수원 오는 김에 그 서호를 좀 들렸다 왔거든요. 네. 거기 갔더니 고니가 왔더라고요. 고니 이야기로 그럼 겨울은 겨울 철새 중에 정말 많은 애들이 오리들이에요. 오리들이 이제 막 오기 시작합니다. 고니도 뭐 오리 종류기도 하고요. 뭐 혹부리 오리, 황오리, 원앙이 지금 또 굉장히 많이 왔고요. 네. 청머리 오리, 청둥오리 엄청나게 많이 올 테니까요. 주변에 그런 호수나 아니면은 잔잔한 하천 있는 분이라면 지금 이제 겨울이 오리를 볼 시기입니다. 계절이다. 네. 겨울은 오리와 함께 최성용 작가님 12월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